여론조사를 여론조사가 이제 잘못 이게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20% 밑으로 떨어졌죠. 27%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거잖아, 여태까지. 음. 그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고 납득을 안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뱉은 말이 있거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론조사가 곧 민심이고 그게 천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론조사를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상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난 작년이죠. 2022년에 이제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후에 이제 인수위가 꾸려지고 실제 정부가 출범했던 5월 이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막 30% 초반, 뭐 20%막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여론을 보고 가지 않겠다. 아마 지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여론을 보고 가지 않겠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 여론이 국민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야. 왜 어이가 없느냐? 여론조사를 국민이 하잖아. 그죠? 뭐 전화를 받든 유선이건 무선이건 뭐 면접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국민이잖아. 근데 국민들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20% 나왔다는 건 그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명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나를 비판하거나 내가 뭐 일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 잘 나올 때는 뭐 30%, 40% 이렇게 나올 때는 그게 민심이라더니 뭐 20% 밑으로 떨어지니까 갑자기 왜 이건 또 국민이 아니라 그러냐. 이번에도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무슨 뭐 불에 안 타는 나무로 심어라. 불 났을 때 어디서 뭐 했는지도 모르고 뭐 부산에 있는 일광 횟집에서 뭐 술을 먹었는지 폭탄주를 먹었는지 뭐 그것까지는 뭐 확인이 안 되지만 물론 물론 그 언론에 나온 수많은 기사나 그런 사진에는 분명히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술자리를 가지는 사진이 포착이 되었지만 어찌됐건 그분들의 말로는 술자리에 참여는 했지만 술을 안 마셨다 이거 아니야. 그걸 어디까지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뭐 어찌됐건 강원도 산불도 그렇게 뭐 유야무야하고 넘어가 버렸고 그 정순신이라는 사람의 후보자의 아들은 학교 폭력을 저질러 놓고 학교 폭력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갔고 여태까지 뭐 공정과 상식이라는 자신이 내세운 슬로건하고는 정반대되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것이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는 27%가 나왔어요. 물론 27%도 그 여론조사를 시행했던 기관이 주로 보수 과표집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 보수가 나온 그 지지율은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한 24에서 25 정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갑자기 발끈했나 봐. 이거 뭐 여론조사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발끈을 한 게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아니 왜 본인이 잘 나오면 제대로 된 여론조사고 본인이 잘 안 나오면은 이게 무슨 뭐 여론조사를 가지고 선동을 한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믿을 거면 다 믿고 믿지 않을 거면 다 믿지 말던가. 그래야지 맞는 거잖아. 그죠? 이게 무슨 좌우 뭐 진보와 보수 뭐 진영의 대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잖아. 같은 조사기관에서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왜 잘 나오면은 민심이고 못 나오면은 여론 선동이야.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심지어 다른 기관도 아니고 같은 데인데 리얼미터 이번에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발끈하고 나서 리얼미터가 한 번 더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났냐면
또 올랐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발끈하면 여론조사가 올라. 내가 봤을 때는 수많은 보수 성향의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받고 여론조사에 응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여론의 의미가 있어요? 아유, 우리 대통령 불쌍하다 하면서 찍어주는 게 의미가 있어? 응? 무슨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도 여론을 믿지를 않아요. 예, 스스로가 좀 자기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를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통수권자이자 지도자로서 본인이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남탓만 해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된 지는 1년이 넘었고, 이 대통령 선거가 작년 3월, 9월에 있었으니까 지금이 이제 4월 거의 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는 1년이 넘었고, 공식 정부가 출범한 지는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뭐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재인 정부를 끌고 오고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해요. 언제까지 탓할 거냐 이 말이야.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5년 임기 마치고 마무리하는 퇴임하는 그 시점까지도 남 탓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10년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뭔 얘기만 하면 문재인 얘기를 들고 오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너무 좀 답답하다는 거지. 멍청한 거고. 왜냐면 자기 정부에 대한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고집이 없고, 뭐 문제 생기면 이전 정부 끌고 오고 문제 생기면 이전 정치인 끌고 오니까, 그럼 언론들이나 기자들도 물어보는 거죠. 그럼 대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한다는 것이냐? 그럼 반대로 한다고 했을 때의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이펙트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수치들이, 눈에 보이는 수치들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무조건 반대로만 한다고 해서 이게 옳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 우리가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수치가 나온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시 플러스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문재인 때는 그런 말 안 해놓고 나 때는 그런 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론조사가 반등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남 탓하네 이런다니까. 보면은 기사들도, 뉴스 기사들도 클릭을 해보면 전부 다 남 탓이야. 난 잘못 없다. 민주당 잘못이다. 문재인 잘못이다. 뭐, 뭐 이재명 잘못이다. 뭐 전부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이다 보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믿질 않죠. 이것도 보면 왜 그 여론조사가 언제부터 신뢰도를 잃었냐면, 그 대통령 선거 하기 이전에 깜깜이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거 치르기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이제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는, 공표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10%포인트 차이로 낭낭하게 이길 거라고 했어요. 어, 여론조사들을 쭉 반영을 해보고 그 수치를 가지고 보정을 해보면,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예상을 해보면, 분명 10%포인트 차이로 낭낭하게 이길 거다, 윤석열 후보가. 근데 실제로 대통령 선거 치러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포인트? 뭐 한 거의 0. 몇 퍼센트 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 뭐냐면 누군가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거를 그때를 보고 느끼게 된 거죠. 물론 이때는 뭐 단순한 의심이나 뭐 추측에서 그쳤을 수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됐던 건 그 이태원 참사 있죠. 10월 31일 작년에 있었던 할로윈 이태원 참사 당시에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선진국에서 무슨 뭐 폭발물 사고라든가 테러라든가 아니면 뭐 교통에 대한 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엄청난 자연재해, 뭐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뭐 폭풍이나 토네이도나 이런 것들이 아닌 그냥 순수한 인간의 어떤 그 사고사로서 100명이 넘는 150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에 죽은 정말 선진국에선 볼 수 없는 희대의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참사 이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수치가 올라갔어요. 여태까지 이랬던 여론조사가 없었거든. 이명박 정부 당시 때 일어났던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포격 당시에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당연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때 국정농단 사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최순실 사태 일어나고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에 그 이후에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역시 똑같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국가를 문란하게 만들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여론조사에 반영을 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왜 한마디도 못하냐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것은 응당 당연히 그렇게 해오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였는데 사람이 150명이 죽었는데 실제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해서 그 참사가 일어났는데 심지어 그렇게 사람이 죽어서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무슨 뭐 마약 부검을 해보자는 일단 개소리나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사로 드러났고 실제로 확인이 됐는데 지지율이 올랐어. 여태까지 그랬던 정부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고나 참사가 일어났는데 지지율이 오르는 정부가 있다? 말이 안 되죠. 누군가가 강제로 여론조사를 호의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무지성으로 누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위기나 참사나 사고나 피해가 있고 나서 어떻게 지지율이 오르는 정부가 나올 수가 있느냐. 윤석열 정부만 그래. 이번에도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한번 지지율 떨어진 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다시 조사해. 그랬더니 갑자기 지지율이 올랐잖아. 이거는 뭐 신천지를 뭐 끌고 온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봤자는 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입막음을 시키고 언제까지 여론을 통제하고 언제까지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갈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른 주변에 있는 외국이나 이런 외신들은 대한민국을 되게 하찮게 보고 있거든요. 이미 그게 여러 가지 정황에서 드러나는 거지 뭐냐면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거론을 잘 안 해요. 이제 국제 정세,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영향력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아.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더 높게 쳐줬거든요. 심지어 무슨 주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프랑스나 영국, 미국, 독일,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하고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본한테 부탁을 하고 일본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식으로 마치 뭐 어린애를 데리고 가듯이 이렇게 국제 무대로 끌고 나오는 이런 스탠스가 계속 나오잖아.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국격이 떨어진 상태고 특히 국제 무대에서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도 그렇게 인상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안 외국에 안 나갔던 것이고 어차피 나가도 좋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외국에 안 나갔던 것이고 국내에 한동안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국내에 있는다고 해서 사고를 안 치느냐. 국내에 있어도 사고를 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문제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론이 잘 나올 때는 여론조사를 무조건 신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론조사가 잘못 나오니까 또는 뭐 낮게 나오니까 갑자기 이거 뭐 여론 선동하는 거 아니냐 뭐 간첩이 침투했다 뭐 이런 소리는 답이 없고요. 예,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예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당시에
홍준표 그때 후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특정한 시점, 특정한 기간에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당원 가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어.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당원 가입을 함으로써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당원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만 이렇게 특정한 시점에 몰려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당원 가입을 했던 거는 자기가 본 적이 없다. 여태까지 정치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당원 가입을 하니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거세구나. 그래서 우리 당에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홍준표 그 후보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신천지 종교인들이었고 이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자기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밀려서 떨어진 것이 분하느냐 또는 뭐 안타깝느냐 뭐 아쉬우냐 뭐 이런 식의 언론사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고 있었다. 신천지나 이런 어디 특정한 소속이나 특정한 단체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국민의힘의 당적으로 가입을 한 것이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투표를 하면 나는 후보 경선 토론이나 후보 경선 대회에서 나는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뭐 민심이 이러해도 당에서 뽑는 건 내가 아니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선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치렀던 여론조사와 실제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치렀던 실제 선거의 투표율하고의 차이는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고 이렇게까지 여론이 확 튀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여론조사가 안 맞았다는 건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엄청난 이런 참사나 피해 사고가 있고 나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높았던 적은 또는 올라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역대 정부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사람이 150명이 넘는 인원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랐다. 이거는 분명 세력이 장난질을 치거나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던 일련의 사건들과 사고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부정평가를 보냈는데 그 부정평가가 너무나 높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 뭐 간첩이 침투했네 어쨌네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그 다음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긍정 지지율이 올랐어요. 이거는 요 세 개 정도의 어떤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여론조사를 믿기가 힘들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잘 나오는 여론조사는 웬만하면 믿기가 힘들다.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었는데 지지율이 올랐던 정부는 역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윤석열 정부만 특이한 정부냐? 지금 상황으로 봐선 그래. 이상해. 그 여론이 잘못을 했는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난질을 치고 있다거나 하루 종일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좀 답답하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은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예.